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실적 발표가 다가오면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이번 실적 나오면 삼성전자 오를까요? 발표하고 나서 빠질까요? 지금 사야 하나요? 아니면 결과 보고 들어가야 하나요? 솔직히 이 마음은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내 돈이 들어가 있는데 실적 발표 한 번에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특히 삼성전자처럼 시장 전체 분위기까지 같이 움직이는 종목은 더 예민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맞히는 게임이 아닙니다. 확인하는 게임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방향을 맞히려고 합니다. 좋게 나올 것 같다, 안 좋게 나올 것 같다, 발표하면 오른다, 발표하면 빠진다, 이렇게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움직이죠. 그런데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빠질 수 있고요, 실적이 조금 아쉬워도 주가가 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발표된 숫자 하나만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이미 얼마나 기대했는지, 앞으로 전망이 좋아졌는지, 외국인과 기관이 그 숫자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내 원래 투자 논리가 유지되는지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는 도박판이 아닙니다. 체크리스트입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 무조건 맞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어떤 숫자가 나오면 내 생각이 맞는지, 어떤 말이 나오면 내 생각을 바꿔야 하는지 미리 정해두는 과정이 실적 시즌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개인 투자자가 실적 발표 전후에 꼭 봐야 할 5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만 보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SK하이닉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같은 글로벌 기업들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삼성전자는 한국 안에서만 움직이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메모리 수요, 클라우드 투자, 서버용 반도체 흐름이 전부 연결돼 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을 보려면 삼성전자 숫자만 보면 부족합니다. 삼성전자가 속한 시장 전체가 계속 커지고 있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매출보다 가이던스를 봐야 합니다. 실적 발표가 나오면 보통 매출이 얼마인지, 영업이익이 얼마인지부터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숫자는 중요합니다. 기업이 실제로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확인하는 기본이니까요.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더 중요한 건 이미 지나간 숫자가 아니라 앞으로의 방향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지난 시험 점수만 보는 게 아니라 다음 시험을 더 잘 볼 수 있는 상태인지 봐야 한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이번 분기에 매출을 잘 냈다고 해도 회사가 다음 분기나 하반기 전망을 조심스럽게 말하면 시장은 실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번 숫자가 완벽하지 않아도 앞으로 메모리 가격이 좋아지고 서버 수요가 강하고 고부가 제품 비중이 늘어난다고 말하면 시장은 그쪽을 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에서 중요한 건 숫자 그 자체보다 회사가 앞으로를 어떻게 말하느냐입니다. 이걸 가이던스라고 하죠. 삼성전자가 하반기 메모리 수요를 어떻게 보는지, AI 서버 수요가 계속 강하다고 말하는지, 서버용 D램과 기업용 SSD 같은 고부가 제품 비중이 늘어난다고 보는지, 파운드리나 모바일 쪽 부담은 줄어드는지, 이런 말들이 실제로 중요합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SK하이닉스가 HBM과 서버 D램 수요를 강하게 말하면 삼성전자 투자자도 귀를 세워야 합니다. 그건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AI 메모리 시장 전체의 온도를 보여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아마존도 같습니다. 이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계속하겠다고 말하면 반도체 수요의 기반이 살아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발표에서 매출 숫자만 보고 끝내면 안 됩니다. 앞으로 기업이 더 좋아질 수 있다고 말하는지, 아니면 좋은 구간을 이미 지나가고 있다고 말하는지, 이 차이를 봐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익보다 수요의 지속성을 봐야 합니다. 실적 발표에서 영업이익이 잘 나왔다고 하면 당연히 기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이익이 왜 좋아졌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일회성 비용이 줄어서 좋아진 건지, 환율 효과가 있었던 건지, 원가가 줄어든 건지, 아니면 진짜 고객 수요가 강해서 좋아진 건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수요의 지속성입니다. 삼성전자가 한 분기 이익을 잘 냈는데 그 이유가 일회성이라면 시장은 크게 평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 서버 수요가 계속 강하고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고 고부가 제품 비중이 늘어나면서 이익이 좋아졌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건 한번 반짝하는 실적이 아니라 다음 분기, 그 다음 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투자에서 중요한 건 지금 좋은 숫자가 아니라 좋은 숫자가 반복될 가능성입니다. AI가 정말 계속 투자되는지 보려면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아마존을 봐야 합니다. 이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투자를 줄이지 않고 계속 가져간다면 시장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AI 인프라 수요는 아직 살아있구나. 그럼 그 수요는 GPU로 가고 HBM으로 가고 서버용 V램과 기업용 SSD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빅테크들이 AI는 계속 말하지만 실제 지출을 조심스럽게 가져간다면 시장은 바로 의심할 겁니다. 혹시 AI 투자가 너무 앞서간 건가? 반도체 수요가 기대만큼 이어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삼성전자 실적만 보시면 안 됩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실제로 돈을 계속 쓰는지 봐야 합니다. AI는 구호가 아니라 지출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말이 아니라 설비 투자입니다. 반도체 수요는 기대가 아니라 주문으로 확인돼야 합니다. 이 흐름이 이어질 때 삼성전자도 다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좋은 뉴스보다 이미 주가에 반영됐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이 헷갈립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왜 주가가 빠지냐고 묻습니다. 실적이 괜찮은데 왜 시장 반응이 차갑냐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좋은지 나쁜지만 보는 곳이 아닙니다. 기대보다 좋았는지, 기대보다 약했는지를 봅니다. 이미 시장이 좋은 실적을 예상하고 주가를 올려놨다면 실제로 좋은 실적이 나와도 더 놀라운 게 없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장이 너무 걱정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덜 나쁘게 나오면 주가가 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주식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AI 수요가 좋다는 말은 이미 시장이 알고 있습니다. 메모리 업황이 회복되고 있다는 말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요. 그러면 실적 발표에서 중요한 건 그냥 좋다가 아닙니다. 생각보다 더 좋다가 돼야 합니다. 또는 시장이 걱정한 것보다 덜 나쁘다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전에는 기대치가 어디까지 올라와 있는지 봐야 합니다. 언론이 너무 좋은 말만 하고 있는지, 증권가 전방이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지, 주가가 먼저 움직였는지, 외국인 수급이 미리 들어왔는지 이걸 같이 봐야 합니다. 좋은 기업과 좋은 매수 자리는 다릅니다. 삼성전자가 좋은 기업이라는 말과 지금 가격에서 무조건 따라가도 된다는 말은 완전히 다릅니다. 기업은 좋아도 기대가 너무 많이 반영되면 쉬어갈 수 있고요. 반대로 기업에 대한 의심이 너무 커졌을 때 작은 개선만 나와도 시장은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를 볼 때는 뉴스의 방향만 보지 말고 기대와 현실의 차이를 봐야 합니다. 주가는 절대평가보다 기대 대비 평가에 더 민감하게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루 반응보다 외국인과 기관의 연속성을 봐야 합니다. 실적 발표가 나오면 당일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오르다가 오후에 밀릴 수도 있고요. 처음에는 빠지다가 다시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처럼 거래 대금이 큰 종목은 단기 매매와 프로그램 수급이 섞이기 때문에 하루 움직임만 보고 판단하면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루 반응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그 실적을 며칠 동안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외국인이 하루 사고 끝나는지, 며칠 연속으로 사는지, 기관이 단기 차익 실현만 하는지, 아니면 비중을 다시 채우는지, 거래 대금이 붙는지, 코스피 전체로 돈이 확산되는지 이런 흐름을 같이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개인 투자자만으로 움직이기 어려운 종목입니다.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의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외국인도 한 번에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실적 발표를 보고 컨퍼런스 콜 내용을 듣고 글로벌 기업들의 실적까지 확인하면서 판단을 이어갑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실적이 괜찮게 나왔는데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강하게 말하고 아마존도 클라우드 수요를 좋게 말한다면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다시 볼 이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가 나쁘지 않은 숫자를 냈어도 글로벌 빅테크들이 투자 속도를 줄인다고 말하면 반응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은 하루짜리 이벤트가 아닙니다. 연결된 기업들의 숫자와 코멘트가 며칠 동안 이어지는 구간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이 구간에서 하루 등락에만 반응하면 안 됩니다. 실적 이후 외국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확인 매수를 하는지 봐야 합니다. 그게 시장의 진짜 해석에 더 가깝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실적 발표 후에는 내 원래 투자 논리가 깨졌는지 봐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을 살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업황이 좋아질 거야. AI 서버 수요가 커지면 결국 삼성전자도 수혜를 받을 거야. 서버용 D램과 기업용 SSD가 좋아지면 이익이 개선될 거야. 파운드리도 시간이 걸리지만 방향은 봐야 해. 이렇게 자기만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실적이 나오면 이 논리를 확인하기보다 주가부터 봅니다. 주가가 오르면 내 생각이 맞았다고 느끼고 주가가 빠지면 틀렸다고 느끼죠. 하지만 이건 위험합니다. 주가 하루 움직임과 투자 논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적 발표 후에 봐야 할 건 주가가 아니라 내 논리가 유지되는지입니다. 내가 삼성전자를 좋게 본 이유가 메모리 회복이었다면 실제로 메모리 가격과 수요가 좋아지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AI 서버 수요를 보고 투자했다면 글로벌 빅테크의 데이터 센터 투자가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고부가 제품 비중 확대를 보고 있었다면 회사가 그 방향을 계속 말하는지 봐야 합니다. 반대로 내가 기대했던 핵심이 흔들렸다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수요가 생각보다 약하다든지 가이던스가 꺾인다든지 고부가 제품 회복이 늦어진다든지 파운드리 부담이 더 커진다든지 이런 변화가 나오면 그래도 삼성전자니까 괜찮겠지로 넘기면 안 됩니다. 투자에서 제일 위험한 건 손실 자체가 아닙니다. 내 논리가 깨졌는데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손실은 회복할 수 있지만 기준 없이 버티는 습관은 계속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는 기업을 시험하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나를 시험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내가 왜 이 주식을 들고 있는지, 무엇을 확인하려고 했는지, 그 조건이 유지됐는지 이걸 차분히 봐야 합니다. 이 5가지를 삼성전자에 적용해보면 기준이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볼 때는 매출과 영업이익만 보지 마세요. 물론 숫자는 기본입니다. 하지만 그 숫자 뒤에 있는 방향을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하반기 메모리 수요를 어떻게 말하는지, AI 서버 쪽 수요를 얼마나 강하게 보는지, SK하이닉스가 말하는 HBM과 서버 D램 분위기,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말하는 AI 데이터 센터 투자, 아마존이 말하는 AWS 수요가 같이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좋은 숫자가 나와도 시장이 이미 기대했다면 반응은 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자체보다 기대를 넘어서는지 봐야 하고요. 당의 반응보다 외국인과 기관이 며칠 동안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 이유가 유지되는지 아니면 바뀌었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이 5가지가 있어야 실적 발표를 도박처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표 전에는 불안해서 사고팔고 발표 후에는 주가만 보고 흔들리는 매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맞히는 게임이 아닙니다. 확인하는 게임입니다. 내가 세운 가설이 맞는지 확인하고 맞으면 더 기다리고 틀렸으면 고치는 과정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큰 기업일수록 이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는 하루 뉴스 하나로 끝나는 종목이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사이클과 AI 투자 흐름 속에서 움직이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이거였습니다. 실적 발표는 마치는 시간이 아니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좋을지 나쁠지를 미리 찍는 것보다 어떤 숫자가 나오면 내 투자 논리가 유지되는지, 어떤 코멘트가 나오면 생각을 바꿔야 하는지 기준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매번 머릿속으로만 정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봐도 메모리 가격, HBM, 서버용 D램, 기업용 SSD, 파운드리, 환율, 외국인 수급,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아마존의 데이터 센터 투자까지 같이 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와 연결해서 시장을 조금 더 넓게 볼 수 있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료 이름은 앞으로 5년 돈이 움직일 기업 지도입니다. 이 자료는 지금 당장 살 종목을 찍어 놓은 표가 아닙니다. 기업이 무엇으로 돈을 버는지, 최근 실적은 왜 달라졌는지, 회사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투자 계획은 무엇인지부터 정리했고요. 앞으로 1년, 3년, 5년 동안 어떤 숫자가 확인돼야 기업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지도 함께 담았습니다. 회사 발표와 시장 전망은 섞지 않도록 구분했고 적정가도 숫자 하나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떤 실적과 조건을 적용했을 때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시장은 반도체, IT 및 플랫폼, 자동차 및 모빌리티, 화학 및 소재, 증권, 은행, 제약 및 바이오, 전력 및 인프라까지 8개 섹터로 나눴습니다. 돈은 한 종목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늘어나면 반도체에서 시작해서 서버용 D램, 기업용 SSD, 후공정, 패키징, 전력기기와 냉각 장비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도 현대차와 기아만 보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 전장, 배터리, 로봇으로 연결되고요. 그래서 이 자료는 단순한 종목표가 아니라 돈이 어느 길을 따라 이동할 수 있는지 보는 지도에 가깝습니다. 자료 안에는 각 섹터에서 계속 관찰할 대표 기업 68개도 정리해놨습니다.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 아니라 한미반도체, HPSP, 리노공업, ISC처럼 장비와 부품, 테스트에 연결되는 기업들을 함께 볼 수 있고요. IT와 플랫폼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자동차에서는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전장과 자율주행 흐름까지 볼 수 있게 했습니다. 화학과 소재, 증권, 은행, 제약 및 바이오, 전력 인프라까지 시장의 돈이 어디로 퍼지는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68개 기업을 모두 사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장이 어떤 섹터를 선택하고 있는지, 대장주에서 후속주로 돈이 퍼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찰 목록입니다. 삼성전자는 별도 심층 분석 페이지로 구성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 스마트폰과 가전, 디스플레이와 전장 사업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확인할 수 있고요. 최근 매출과 영업이익이 어느 사업부에서 달라졌는지, 재고와 설비 투자, 현금 흐름은 어떤 방향인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삼성전자를 차트만 보면 놓치는 게 많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올라도 재고가 충분히 줄지 않으면 이익 회복이 늦어질 수 있고요. 매출이 늘어도 HBM이나 첨단 파운드리에서 수익성이 따라오지 못하면 시장이 기대한 만큼 평가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1년 안에는 HBM 고객사 확대와 첨단 제품 양산, 수율과 재고 변화를 보고요. 3년 구간에서는 설비 투자가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돌아오는지, 파운드리 고객과 점유율이 늘어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5년 구간에서는 반도체뿐 아니라 전장, 로봇, AI 기기와 데이터 센터 관련 사업이 새로운 이익축이 되는지까지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 외에도 네이버, 현대차, LG화학, 미래에셋증권, KB금융,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각 업종 대표 기업을 같은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사업 구조와 최근 실적, 경쟁력과 공식 투자 계획을 먼저 보고요. 1년, 3년, 5년 뒤 어떤 숫자가 확인돼야 하는지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기업마다 돈을 버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기업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네이버는 AI 투자가 검색과 광고, 커머스 매출로 연결되는지 봐야 하고요. 현대차는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과 로봇 사업이 성장축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는 이자 이익만 보는 게 아니라 자사주 매입과 소각 같은 주주 환원까지 봐야 하고, 제약 및 바이오는 생산 능력과 신규 수주, 임상과 허가 진행 상황을 나눠서 봐야 합니다. 적정가도 보수적, 기준, 낙관적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HBM과 첨단 공정 수익성 개선이 늦어지고 메모리 업황이 약하면 보수적인 평가를 적용하고요. 메모리 업황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회사가 계획한 수준으로 이익이 늘어나면 기준 시나리오를 보게 됩니다. 여기에 시장 점유율 회복과 신규 사업 성과까지 확인된다면 낙관적인 평가가 가능해집니다. 중요한 건 목표가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어떤 실적이 나와야 그 가격이 성립하는지, 반대로 어떤 조건이 무너지면 다시 낮춰야 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에는 실제 매수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를 넣었습니다. 이 회사가 무엇으로 돈을 버는지 내가 설명할 수 있는지, 매출과 이익뿐 아니라 실제 현금이 들어오는지부터 확인하고요. 외국인과 기관 자금, 거래 대금, 섹터 확산 여부도 함께 보게 했습니다. 현재 가격이 돌파 구간인지, 조정 뒤 회복 구간인지, 이미 기대가 과하게 반영된 과열 구간인지도 구분할 수 있고요. 비중이 너무 몰려있지는 않은지, 분할 진입 계획과 손실 제한 기준이 있는지, 투자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도 점검하게 했습니다. 좋은 기업과 좋은 매수 자리는 같은 말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업의 성장성과 현재 가격, 시장 수급과 내 계좌의 비중을 따로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를 눌러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댓글에는 확인할 수 있도록 구독 완료라고 4글자만 남겨주세요. 신청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확인되는 순서대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지금 당장 사야 할 종목을 찍어 놓은 표가 아닙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돈이 어느 산업으로 움직일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기업의 실적과 계획을 확인해야 할지를 미리 펼쳐놓고 보는 지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가장 위험한 건 오를까 내릴까만 보는 겁니다. 그 질문만 붙잡고 있으면 실적 발표가 도박판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기준을 세워놓고 보면 실적 발표는 체크리스트가 됩니다. 매출보다 가이던스를 보고요. 이익보다 수요의 지속성을 봐야 합니다. 좋은 뉴스보다 이미 주가에 얼마나 반영됐는지도 확인해야 하고, 하루 반응보다 외국인과 기관의 연속성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는 내 원래 투자 논리가 깨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삼성전자를 보는 것도 똑같습니다. 실적이 좋을지 나쁠지 맞히는 것보다 어떤 숫자가 나오면 계속 믿을 수 있는지, 어떤 말이 나오면 다시 생각해야 하는지를 미리 정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주식 투자는 맞히는 게임이 아닙니다. 확인하는 게임입니다. 이 기준만 잡아도 실적 시즌에 흔들리는 매매는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